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탁구입니다. 오늘은 고향길 장거리 운전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해당 기사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점검 서비스 활용, 두 번째는 교대 운전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 이렇게 세 가지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고향길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상점검 서비스입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요, 500력의 애니카랜드에서 우리 장거리 운전에서 가장 먼저 체크할 게 타이어 공기압이랑 오일 등이잖아요. 이런 20가지 항목을 무상 점검해 준다고 합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에 따라서 25가지 12가지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달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DB손해보험에서는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산 같은 경우는 차량 점검 서비스는 진행하진 않는 대신에 주요 고속도로 인근 36개소와 성묘지역 28개소에 긴급 출동 전단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의 보험사들도 특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교대 운전. 운전자를 이제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운전자를 확대하는 경우는 특약을 보는 경우가 있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확대하는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때 무보험차 상해라는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입니다. 즉,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할 때 그 차가 내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당연히 사고 났을 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상해 주느냐, 대인배상 2, 대물배상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조건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죠. 일단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도 보면 많이 물어보는 게 내가 아빠 차를 몰다가 내가 다른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우리 아버지 보험에서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범위는요. 즉 운전자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로 한정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차나 정차 사고는 안 돼요. 다 아시죠? 그리고 자차도 포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주의하실 게 또 통상 가족의 자동차라든가 가족들이 모는 차 이런 것들은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요것도 주의하실 내용이죠. 그리고 또 어떤 차가 되느냐 다른 자동차인 경우는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종의 자동차가 또 범위로 한정된다. 요 정도로 조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이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가입을 대부분 하지만 안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죠. 배설한다라고 하는데 1년에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하니까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보험사가 가입 이후에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되는 사람 몇 군데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특약을 이제 추가로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당연히 신청하겠죠. 전화라든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특약을 이제 신청하게 되면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이렇게 확대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사항은 오늘 신청하면 오늘 신청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4시부터 즉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운전대 잡기 전 날 미리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데이 보험은 아예 이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이거는 운전자 그러니까 즉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겁니다. 보통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얘기하고 이게 길어야 7일인가 8일 정도 가입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은 보통 뭐 28일, 막 60일까지 회사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보험료는 뭐 처음에 이렇게 짧을 때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길면 원데이 보험이 조금 더 비싼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은 24시부터 내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요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처리 정말 중요하죠. 정말 뭐 어떨 때는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일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정말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작은 사고라도 112에 신고를 해라.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래서 그 사고 사항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현장을 입증하게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험사는 별도로 연락하는 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인 확보하는 데 정말 좀 신경을 써라.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사고 났을 때 당황하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긴장하다 보니까 해당 그 사고 처리를 굉장히 부족하게 하고 현장도 쉽게 벗어나거든요. 특히 뭐 저도 과거에 사고 난 경험 말씀드리면 뭐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 때 사고 나면 핸들부터 틀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사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제대로 보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뭐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근데 이게 정말 큰 사고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고에 결정적인 증언해 줄 사람이다라든가 또는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이럴 경우는 실제 저도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은 진짜 인적사항에 대한 좀 광범위한 범위가 필요한 거죠. 물론 섭뜻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또 그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큰 사고인 경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보를 좀 상세하게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사진도 정말 상세하게 찍어야 되고요. 특히 가까이서 찍는 거 이거보다 차선이 다 나오고 주변 상황이 보이는 크게 나오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콜센터 번호 여기 올려놨거든요. 뭐 정말 필요하면 개똥도 약에 쓰려면 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요런 정보들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